또 있죠. 아, 양파네 진짜. 윤석열의 그 아크로비스타 여기에 전입신고를 부인보다 2년 늦게 했다. 여기에 또 삼성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도표를 아주 친절하게 그려오셨어요. 우리 유창희 경제평론가님. 이거 왜 그리셨어요 일단? 고생하셨네. 이게 그냥 이 기사만 내용만 보면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시기별로 해서 설명해봐요. 좀 여기 그림을 보면서. 네, 설명까지요? 해야지. 네, 일단은 그 아크로비스타 3층을 김건희 씨가 2006년에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그 3년 뒤에 2010년이죠. 2010년에 삼성전자가 전세로 들어와요. 전세로 들어오고 막상 결혼은 2012년에 해요. 2012년에 하면 근데 저 2010년에 삼성전자가 전세로 들어오면서 김건희 나와야 되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의 17층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우리가 지칭하자면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를 가는데 이때 뭐 그 윤석열이랑 같이 살았다 안 살았다 뜨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를 이제 있다가 윤석열 씨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했다는 썰이 있잖아요. 2년 동안 동거했다는 썰이.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 가능성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엄마랑 둘이 살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부터 17년까지 전세로 삽니다. 약 한 5년 정도 전세를 사는데 그때 이제 그 17년도에 전세가 끝나요. 전세가 끝나서 1월 16일 날. 1월 16일에 전세가 끝나서 김건희 씨는 3층으로 다시 이제 이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씨는 2019년에 주소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부부인데. 별거했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전세에 살고 계시잖아요. 2017층에 누가 전세 들어오셨잖아요. 저 밑에 깨알같이 그쵸. 2년 반 동안 윤석열은 주소 이전 안 하고 누구와 동거를 한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와이프는 3층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2년 뒤에 주소를 이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왜 이거를 이때 2년이나 뒤늦게 주소를 이전했냐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통 제가 제 집에 등본을 떼면 제 와이프, 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 누구지라고 의심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을 텐데 2년 반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은 안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는 서로 간에 짬짬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2년 반 동안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살고 있었던 건 맞고 그렇죠. 우편물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살긴 살았는데 왜 전입신고를 늦게 했느냐. 그렇죠. 여기 그냥 단순하게 까먹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바빠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삼성 등이 개입돼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있네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왜냐면 없잖아요. 전입신고는 제가 못 가더라도 제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할 때 남편과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때 특검이나 이런 일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넣어놨지만, 삼성이 참 애매한 시점에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2010년에 삼성전자가 3층에 전세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이제 6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6억인가 7억인가 하여튼 전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 잡고 있는 근저당권도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 전셋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한 2억, 3억이나 4억 정도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세입자가 내 돈까지 안 떼먹히겠지 하고 그렇죠. 동시에 하긴 하는데, 이건 이미 6억 정도, 이때 시세가 아마 한 10억이 좀 안 됐을 거예요. 한 8억 내외일 것인데 6억 정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6억 정도의 전세로 들어왔고 하필이면 또 그 돈을 가지고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가 아니에요. 펜트하우스 17층으로 본인이 전세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올라갔어. 전망이 좋은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굳이 전세로 들어갔을까? 들어가려고 했을까? 이거 자체도 이거 되게 희한하죠. 네. 그때도 한번 청문회 때인가도 여기에 대해서 쉴드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의혹이 남는 거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깨놓고 한번 이야기 돌리지 말고 깨놓고 이야기해봐봐. 이게 왜 의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관사용으로 뭐 원룸을 얻어주거나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주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요지에 이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얻어서 기업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사실은 이 정도 만약에 그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를 기업이 얻어준다고 치면 그게 관사라고 치면 어느 정도 기업의 뭐 사장급 정도 돼야 될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이렇게 이 집주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대여해 주는 것처럼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요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성 같은 데가 그냥 어설프게 돈을 뿌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관리 대상을 정하고 그 관리 대상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원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 거기에 6억 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전세권 설정하면서 이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된 거 해지하세요. 그 후에 내가 그 전세에 들어오는 게 원칙이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는 후원한 거죠. 이거 스폰? 네, 스폰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건 일반적인 행위, 그냥 다 그 용납할 만한. 그리고 남들이 뭐 5만 원 물건 훔치고 무슨 뭐 빵 하나 먹고 도망가고 그런 거는 처벌해야 될 이중잣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부류들이 검사들의 그 시각입니다. 황 작가님 정확하시네. 빙빙 돌리고들 그래. 그런 의혹이 있어 보이잖아. 더군다나 윤석열은 그 당시가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하늘의 권세를 날리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특수부 1과장 그 2과장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인가요? 거기 2과장 하다가 1과장으로 나중에 아마 승진했을 때 아마 그 연도쯤 될 겁니다. 이때가. 야, 근데 이것도 결국은 청문회에서 해명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 있다 보니까 윤석열 털고 갈 건 많네.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매입했을 때 구매했을 때도 상당히 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전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김건희한테 매각을 한 사람이 그 양주 수입업자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일반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특별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그 분양받아 구매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특별 분양까지 받을 정도의 특혜라든지 뭐 그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김건희 씨한테 팔았다. 요 때도 이제 좀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몇 년 동안 4년 삼성전자가 전세로 올 때 동안 과연 김건희 씨 혼자 살았느냐. 물론 김건희 씨는 친구들과 살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또 한 번은 계속해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그 소위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굳이 이야기를 붙이자면 그것도 위장전입 아니야. 위장전입이죠. 달리 보면 위장전입이. 내가 살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은 돼 있고 다른 곳에 실제로 살았다. 이게 네. 위장전입이잖아요. 위장전입. 그것도. 야, 윤석열 씨 어마어마하구나. 검찰들의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늘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검사들 특히 특수부 쪽은 그냥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 그래놓고 윤석열 같은 자가 법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안 지켜도 돼. 그게 특권의식이고 그래서 윤노란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회자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수판 받아도 되고 불법 저질러도 되고 그러나 조국은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받아 안 받아. 김건희 씨 사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2006년도에 강남 요지에 한 9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고 도이치모터스에서 30% 싸게 심지어 인수권부 사채를 사신 분이고 곧 이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진짜 이분 겉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타노스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뭐 이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좀-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감옥 정도 아닌 것 개, 같은데. 재계, 그 다음에 검찰로부터 네. 사랑을 한 번에 그쪽에 받았다. 아니 그게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거를 털고 가야 한 방에 털릴 것 같아요. 느낌 왠지 가지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김건희 씨의 보면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술을 건가요? 맛있게 잘 따랐다. 그래서 진짜 이게 스폰일 수밖에 없는 게 폭탄을 잘 말았다든지. 그쵸. 이게 스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윤석열 씨가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었다.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펜트하우스로 뭐 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집에 살고 싶은데 지금 자기 집은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전세가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 어떻게 다른 집에 한번 살고 싶어 해서 그 타이밍 맞춰서 삼성전자가 전세를 주고 들어왔다. 그래서 펜트하우스에서 한 4년 5년 아, 산 행복했겠다. 아이고 사랑꾼. 씨. 사랑꾼. 참네. 아유. 딸 같은. 아유 됐다. 그만하자. 아유 더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고 싶진 않다. 여기까지요.